안녕하세요. 박인철 방송 나는 나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좀 특별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주에 올렸던 그 내용이 저 자신에게는 정말 그 당시에 절박하고 그야말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그 매 순간순간 그 보냈던 그 추억이라 참 그 절박한 그 심정을 과연 어떻게 제대로 표현을 했나 이제 모르겠는데 의외로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다른 때는 뭐 제 딴에는 좀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렸어도 뭐 기껏해야 몇십 번, 뭐 적을 때는 열 몇 번 조회수가 올라가고 이제 멈췄는데 900번이 넘는 이제 그 많은 조회수를 기록을 해서 한편으로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되면서도 문제는 그렇게 많은 분이 들어와서 들었는데 뭐 좋아요도 거의 없고 또 그 구독자도 별로 늘지가 않아서 일단 그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얘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 작업장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무런 성과 없이 몇 달을 그렇게 허송세월을 하다시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녔지만 결과가 실종체라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 있어서 갈등을 많이 겪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가 통장과 도장을 아예 나한테 맡기면서 네가 알아서 돈을 쓰고 나중에 돈 벌면 갚아라 라고 하면서 이제 통장을 건네줬는데 사실 아직도 그 돈을 못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뭐 3만 6천 원 정도는 뭐 갚으려고 마음먹으면 갚을 수 있었겠지만 사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자까지 계산한다면은 그 300만 원으로 갚아야 될지 3천만 원으로 갚아야 될지 너무나 큰 신세를 졌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뭐 얼마를 갚아야 된다라기보다도 그 산술적인 계산을 떠나서 그 친구의 저에 대한 그 뭐랄까 그 도움은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구독, 좋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부탁하는 이유는 제가 어떤 뭐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결국은 저 자신의 삶을 정리한다라는 차원에서 이 유튜브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뭐 개인의 해고담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젊은 제가 아니면 어렸던 제가 닥쳤던 그 상황들 그리고 거기서 나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그거를 벗어났는데 만약에 현 시점에서 그 비슷한 어떤 상황에 부딪힌다면은 과연 이 얘기를 듣는 구독자들 내지는 그 조회를 하는 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저는 질문을 던지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지난번에 그 상담 선생님에 대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때 그 선생님의 소중한 가르침이 제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 1학년 1학기 때 한번 찾아갔던 그 상담 선생님은 뭐 저희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그 2학기 때 그 상담을 해주셨던 그 수사님은 두고두고 제 평생 동안 제 삶의 기둥이 되어 주셨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1학년 2학기 때 첫 번째 그 면담을 마치고 나서, 이 선생님은 진정으로 나의 고통과 아픔을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내가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확신이 생기면서, 그 뒤로도 이제 몇 번을 더 상담실을 찾아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또 앞으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부분도 또 여쭤보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이제 말씀드리면서, 정말 친구처럼 그 스승이자 친구로서의 어떤 그 따뜻한 그런 그 마음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나이 들면서 생각해 볼 때, 언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인간은 흔히 그 소통을 하게 되는데, 소통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공감이라는 생각입니다. 즉, 내가 느끼는 고통과 기쁨을 상대방도 동시에 느끼고, 거기서 공감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세월호의 세월호 사고가 있고 나서 그 자식을 잃은 많은 부모들이 도대체 우리 자식들이 왜 죽었는지 그 원인이라도 제대로 밝혀달라는 정말 절박한 심정에서 그 천막 쳐놓고 그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그 사람들을 조롱하듯이 폭식 투쟁이라고 하는 그 말도 안, 그 투쟁이라는 단어를 붙이기도 참 부끄러울 정도로 그 단식하는 분들을 농락했던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공감 능력이 제로라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웃이, 그것이 꼭 내가 잘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고 떠나서 자식을 잃은 그 아픔과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해내기 위해서 단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뭐 치킨을 시켜 먹고 피자를 시켜 먹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자살을 수없이 고민하고 번민에 빠져 있을 때 그 선생님의 그 따뜻한 격려와 어떤 위로가 제게는 삶을 이어갈 커다란 힘이 되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도 이제 그렇게 그 선생님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큰 그 힘을 얻었었고, 그러다가 이제 휴학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 선생님이 이제 그 고등학교 근무를 마치고 이제 예수의, 그러니까 서강대학교 안에 있는
예수의 신학원이라는 데에서 이제 생활하고 계시는데, 그때도 스승님께서 나하고 또 대화가 필요하거나 나를 만나고 싶으면은 수강대학교 안에 있는 예수의 신학원으로 나를 찾아와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휴학을 하고 그렇게 이제 돈을 구하러 다니면서 아둥바둥 하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이제 그 선생님을 찾아뵙고 지금 내 상황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제 또 말씀도 드리고 또 몇 마디 이렇게 격려의 말을 듣고 나면은 또 새로운 힘을 얻어가지고 나오곤 했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그 선생님을 마지막 본 거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우리 그 선생님께 이제 배웠던 우리 동기들이 동기를 하면서 한번 초대 손님으로 모셔서 이제 옛날 얘기도 나누면서 그 추억을 되살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선생님께서 바티칸에서 이제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그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그 한국에 돌아와서 그 서강대학교 총장으로 계실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단순히 대학교 총장으로서 이제 주어진 역할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굉장히 좀 그 능동적으로 어떤 대학 그 운영을 좀 활발하게 그 이끌어 나가는 그런 분이셨는데, 아무튼 그때 이제 그 우리 동계 모임 때 그래서 이제 옛날 얘기를 나누고 그때가 이제 직접 뵌 것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그 수강대 총장을 마치시고 지금은 어디 그 시골에서 그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면서 그 여생을 그 보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단순히 뭐 시골 노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고는 계시지만 어, 그 가톨릭 성직자로서의 어떤 철저한 그 수행자적인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살아가면서 늘 그 선생님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고3 때, 제 앞으로의 전공을 철학이나 심리학을 전공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었던 것도 그 선생님의 그 영향이 컸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서강대 철학과를 졸업하셨고, 또 저 자신이 어떤 인간의 그 내면에 대한 그 관심이 컸기 때문에 그런 길을 나도 이제 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3 막바지까지도 이제 저는 최종적으로 뭐 철학과냐 심리학과냐를 결정은 안 지은 상태에서 어쨌든 그 그러니까 전공을 선택한다면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그 제 진로를 그 방향을 정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막판에 저희 그런 결심을 또 근본부터 흔들어 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원점으로부터 다시금 제 진로를 그 정하기 위해서 이제 고민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는 그 미술대학 조수학과를 이제 졸업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또 다음에 더 드리기도 하고, 아무튼
한 사람의 그 가르침이, 그 영향력이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그 선생님의 그 교육의 소중함, 그 한두 마디 던져준 그 격려의 메시지가 그야말로 죽고자 했던 그 가냘픈 영혼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상담 선생님의 그 소중함, 그 스승이, 진정 존경받는 스승이 그 제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저는 평생 동안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이제 전에도 얘기 드린 기억이 나는데, 너에게 네가 가장 많은 복을 받고 태어난 것이 어떤 복이냐라고 누가 질문한다면은 서슴없이 저는 스승복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들도 그런 훌륭한 선생님들이 제 주변에 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간략하게 그 선생님의 가르침이나 그 영향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자면은 정말 한이 없겠지만 일단 간략하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엔 다시 또 제가 그러니까 운영자금, 그러니까 인수자금 확보를 위해서 또다시 그야말로 험난한 그 갈등의 그 깊이로 빠져 들어갔던 얘기를 또 이어갈까 합니다. 네, 오늘은 뭐 저 자신이 듣기에도 좀 말이 두서없이 약간 좀 횡설수설한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제가 이제 이를 다 뺀 상태에서 천리를 끼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에처럼 이가 다 빠진 상태에서 틀리 없이 할 때는 좀 발음이 새는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틀리를 끼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입안에 이물질이 끼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어색한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뭐 듣는 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뭐 내용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일단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들으시고, 또 이렇게 오늘처럼 큰 뭐 좋은 내용이 없이 지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때로 듣다 보면 또 소중하게 참고할 만한 내용도 들어 있으니까 구독을 눌러 주시고 관심 갖고 계속 들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